선수촌을 만들랬더니 판자촌을 만들어놨네. BBC에서 도쿄올림픽 현장을 찾아가 충격적인 선수촌의 내부 모습을 고발하자 한 국내 네티즌이 한 말입니다.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BBC 도쿄 특파원이 찾아 나선 선수촌 방 안에는 골판지 침대 2개와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환경이라고 말하면서 부실해 보이는 침대와 탁자를 비꼬듯 말했습니다. 또한 헤이스 특파원이 설명하는 동안 뒤에 비치는 목재 건축물에는 후쿠시마산이 버젓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트위터 계정에 선수들 숙소 내부 사진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침대가 엉성해 보인다며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에 아동용이 아니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또한 숙소 안에 비치된 다른 가구의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그 목소리는 더 커졌는데 사진 속 골판지 침대 옆에 놓인 옷장과 방 한가운데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도 선수들이 쓰기엔 너무나도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선수들 자다가 굴러 떨어지겠다, 아동용 아닌가, 환경보호 취지를 이해하는데 올림픽에도 골판지를 고집해야 하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골판지 침대에 이어 금빛 소변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공용 공간인 빌리지 플라자에는 금빛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도쿄에는 전세계 선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했는데 이 화장실 컨셉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부끄럽다, 어리석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 쓸 세금이 있으면 차라리 침대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마스크는 안 주면서 콘돔은 16만 개를 준비해 논란이 되었는데 21일 결국 비판이 거세지자 콘돔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이를 두고 방역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기보다는 실제로는 부실한 골판지 침대 때문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21일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 명으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미 티켓을 산 사람 중에서 누가 올림픽을 관전할 수 있을지 현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무관중 경기 개최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400만이 넘는 티켓을 보유한 일본인들은 올림픽 관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금 반 이상의 티켓은 관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84만 명이 환불을 했기에 아직 표를 가지고 있는 92만 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연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이 백신을 맞고 출전하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쿄올림픽 출전차 미리 입국한 아프리카 우간다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백신을 2차례나 접종했고 출국에 앞서 72시간 이내 받은 검사에서 음성 증명서를 받았으나 일본 공항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미국 육상경기연맹의 도쿄올림픽 예선 2일째 백신을 접종한 선수와 관계자 등 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장의 카드라고 말해왔던 백신 접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라고 하며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이런 우려들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무리한 올림픽 강행에 새로운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올림픽위원회가 일본에게 분노하며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대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선수들에 대한 추가 행동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델타 변이 확산이 확인된 6개 국가의 선수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7일 동안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또 일본에 도착한 후 3일 동안은 다른 국가에서 온 선수나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없고 연습 경기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들 국가의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하기 5일 전에 선수촌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에 인도는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최고로 끌어올릴 시기에 3일을 낭비한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선수촌 식당에 모든 음식이 있는데 거리두기가 강제되는 3일 동안 선수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언제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는가라며 올림픽 5일 전까지 단백질 등 선한의 식단을 얻지 못하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델타 변이가 퍼진 영국에게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3일 동안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3일 동안 타국의 선수 관계자 등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영국도 발끈하며 공무르번의 영국 선수단이 받는 제재가 다른 나라 선수들이 받는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쿄올림픽은 전세계 국가들의 평화 화합의 장이 되기는커녕 불신과 차별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4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 앱인 코코아를 만들어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코코아의 핵심 기능은 코로나에 걸린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정보를 등록한 이는 2% 수준에 불과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결국 코코아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 업체는 수주 금액의 94%를 다른 기업이 위탁했고 위탁받은 기업이 이를 재위탁하는 등 업무 위탁이 반복되면서 책임을 누가 질지도 모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쿄올림픽위원회는 방역 규범집인 플레이북에서 코코아를 다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뿐이며 확진자가 신고하는 절차도 복잡해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의 방역과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스가 정권이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스가 정권이 강행하는 것은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모험이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에 밀릴 수 없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 도쿄인사이드라인의 도시카 다카오는 스가 총리는 막상 도쿄올림픽이 시작되면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기에 일본이 올림픽 메달까지 쏟아지면 그는 가능한 빨리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등에 업고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야욕으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스가는 경기장이 아닌 TV로 올림픽을 보겠다고 했고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을 보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케이 신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국과 자국의 국방 예산을 비교하며 2년 뒤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외교 역사 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전년도 대비 7에서 8.2%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늘려오며 한국의 국방비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2.7%로 G7 국가 중 미국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가는 일본에게 한국은 더 큰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1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되면서 일본이 두려워한다는 괴물 미사일 현무퍼를 개발할 미사일 연구원을 신설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국내 네티즌은 예상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뻥치지 마십시오. 이미 개발 완료 단계인 거 압니다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